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인터뷰라는데요. 제목이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국민들께 송구하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시절에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발탁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했다. 후회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필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경쟁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며 밀쳐내는 건 민주당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다. 그럴수록 확장해야 한다. 설 연휴 때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대표도 나와 생각이 같다. 라고 했는데요.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은 앙금이 있죠. 감정의 앙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풀어내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앙금이 그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사람 경선 때 불거졌던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들어갔던 그 과거 두 사람이 절대 그건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이게 인터뷰에 저는 골자라고 보고 거기에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수모를 남기면서 내쫓았던 친문계 사람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저런 측근을 통해서 전달되는 목소리라든지 또는 이렇게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되게 포용, 통합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만약 이 포용, 통합, 확장, 즉 친문계 인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원시키고 끌어들이고 그들의 정치적 몫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자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친문계는 어떤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김경수, 김부겸, 이런 김동연 등을 포함해서 임종석까지 그 반 이재명, 비이재명계를 규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멀게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견제의 목소리 이런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냐 아니면은 이게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낼 수 있는 맵을 뚫어내는 그런 낙숫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 그 팔면봉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연일 이재명 일극체제 비난하는 비명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티끌모아 태산, 그 사이 어디쯤 있을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일보가 재미동포 애니 첸, 본명이 김명혜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면 공산주의 세력인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일보는 이 애니첸이라는 분을 부정선거론 배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릴 겁니다. 애니첸이 영향력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엄청난 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만장자라는데 한국과 미국 양국을 오가면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그가 산파 역할을 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가령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PAC의 설립자이고 또 이에 동조하는 예비역 단체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 KAFSP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아울러 한미 동맹 USA 재단 KUAUF 그리고 원 코리아 네트워크 OKN 이걸 설립을 해서 이러한 단체 이름으로 한미 정계 인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든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쪽에 몸을 담아본 사람이라면 금방 부정선거라는 답이 나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엄청났죠. 네, 개신교계가 앞장을 섰고 2030 세대가 합류를 했고 지역도 전국화되면서 그 규모가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태어나서 대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처음 본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서울에는 35,000, 대구에는 52,000, 서울 광화문에 35,000, 서울 여의도에는 25,000, 부산에 25,000, 울산에 250. 이제 이건 경찰 추산입니다. 그래서 경찰 추산 인원을 얼추 더해보니까 약 10만쯤 됩니다. 교체 측 추산은 전체에 다 합하면 50만이 넘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 저는 인원이 집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최 측은 50만이라고 보고 있고 경찰은 10만이다 이런 건데 여기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하자면 서울 광화문에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광훈 목사, 광화문에 35,000. 주요 참석자들은 유튜버 신혜식, 홍철기, 박완석, 이병준, 우동준. 여기서 나온 주장들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다. 헌재 좌파 재판관들을 몰아내고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1,000만 명 광화문에 모이면 윤 대통령 돌아오고
헌법도 바꿀 수 있다.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울 여의도 2,500, 대구 52,000, 부산 2,500, 울산 250. 여기 주요 참석자는 김정민 목사, 이용희 교수, 홍호수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버 김성원, 권유. 이 주장들은 이재명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사법부 헌재가 종북 좌파에 의해 장악돼 있다. 선관위 해체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청년단체들도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인데 MG 자유결사대, 김진일 주도하는 분 이름이죠. 그 다음에 넥서스 정책연구소, 백골단장 김정현 이런 사람들, 유튜버 배인규, 안정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해 있습니다. 특히 그 최대 인파가 운집한 대구에서의 주말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10명 참석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윤재옥, 김승수 이런 의원들인데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말 KTX 못지않게 속도를 내고 있고 갈수록 서두르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증인을 하루에 한두 명 하는 그런 전례를 무시하고 하루에 4명, 5명씩 그렇게 증인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시계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초시계 동원하는 건 바둑둘 때 또는 후보들 TV 토론할 때 이때 초시계 쓰는 거지. 아니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초시계를 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3월 달에 선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정년 퇴임이 있기 전에 아무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인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증인 몰아넣고 표시계도 동원하고 추가 변론기일 잡지 않으면서 하루에 증인을 4명씩 몰아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증인 1명당 90분 시간 제한을 두고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더 질문할 필요 있는데도 시간 제약으로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다. 또 질문지를 미리 제출하게 해서 공유하게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무엇을 물어볼지 알려준다. 이렇게 대비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증인 몰아넣기 보면은 증인을 하루에 1명 또는 3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내일이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4명 한꺼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8차 변론 이번 주 목요일 조태용 국정원장, 조치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소방사 1경비단장 그리고 표침 시계를 어디다 쓰느냐 증인 1명당 90분 양측 질의를 30분씩 주고 추가 질의 15분
이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소 심판정 내에 초시계를 두고 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빤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변호인단이 1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지난 2월 3일 모집을 시작한 이래 8일 10만 명을 넘어섰고 어제 오후 9시 현재 12만 7,8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단체인데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오는 목요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에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라는 이름으로 출범식을 갖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지난 2월 3일 날 여기에 대해서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반대 여론이 워낙 뜨겁게 들끓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하고 오늘 변론을 재개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여야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마은혁도 여야 합의가 된 후보자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양흥석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다. 양홍석 이 국회 측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할 뿐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는 공백기에 형식적으로 보낸 공문이라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임성근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여당 1인, 야당 1인, 나머지 1명은 추후 논의에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추천한 것이다. 작년 12월 16일 우원식 의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면담, 그 다음에 다음날 17일 우원식 그리고 여야 박찬대, 권성동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특위에 불참을 했고 인사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한 채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